네, 여러분 교과서 46쪽에 탐구활동 토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설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목표입니다. 염화칼슘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설제를 찾아서 그 유용성을 토의하고 평가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우리 주변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과 염소의 화합물로 이루어진 백색 결정체 염화칼슘. 염화칼슘은 어느 점이 영하 55도까지 내려가 강력한 제설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실험 접시에 놓인 가거름을 순식간에 녹이는 놀라움을 보여준다. 실험 접시에 놓인 얼음이 녹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함께 제설제로 쓰이는 소금과 비교하면 더 확연하게 그 반응의 속도를 느낄 수 있다. 염화칼슘이 제설 현장에서 선호되는 이유가 설명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염화칼슘은 제설의 흔적을 남기며 우리의 환경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 심하게 훼손된 도로의 보도블럭. 다량 살포된 염화칼슘이 물과 함께 콘크리트에 스며들므로써 부식이 일어나는데, 그 상태가 꽤 심각해 보인다.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떨어지는 콘크리트 조각들. 그렇다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상태가 더욱 심각하지 않을까? 양도 양이고 이걸 살포하게 되면은 겨울에 대부분 살포를 하잖아요. 추위하고 연관도 돼 있어요. 우리가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얼었다 먹었다 반복을 하게 되면은 빨리 이게 흐물흐물 이렇게 부스러기 모양이 빨리 되잖아요. 그쵸. 콘크리트 도로도 똑같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콘크리트 도로도 이게 응집력이 약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손상이. 제설제가 살포가 되면은 가속화가 되는 거죠. 염화칼슘이 철근 콘크리트의 부식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철근은 부식되면서 산화 환원 반응으로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데, 실험의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철근에 3일 동안 10볼트의 전류를 흐르게 해 부식 실험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염화칼슘의 농도를 각각 0, 1.5, 3%로 달리함으로써 농도에 따른 부식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 결과 염화칼슘의 농도가 짙어질수록 철근의 부식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염화칼슘이 자주 뿌려질수록 콘크리트 구조물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부식의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으로 만지면 가루가 될 것처럼 철근의 부식 상태는 심각했다. 철근 부식으로 인한 콘크리트의 균열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설제가 다량으로 뿌려질 경우 염소 이온이 철근에 침투하게 되고 부식 현상이 발생한다. 철근은 부식되면서 팽창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다. 네, 영상 보고 왔습니다. 자료 1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봅시다. 염화칼슘을 제설제로 사용하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요. 같은 크기의 얼음 조각에 같은 양의 설탕, 소금, 염화칼슘을 뿌린 후 30분 동안 두었더니 염화칼슘을 뿌린 얼음이 가장 많이 녹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설탕을 뿌린 얼음은 잘 안 녹고 소금과 염화칼슘을 뿌린 얼음은 잘 녹았으며, 그 중에서도 소금보다는 염화칼슘을 뿌린 얼음이 더 잘 녹은 까닭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염화칼슘을 제설제로 사용하는 까닭은 화학결합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탕은 물에 녹아도 이온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온결합 물질인 소금과 염화칼슘은 물에 녹게 되면 바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온이 발생하는 거죠. 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물에 녹아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은 주변에 물 분자가 배열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물 분자가 양이온과 음이온이 다시 규칙적으로 배열, 이 규칙적으로 배열된다는 것은 다시 고체로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고체로 변하는 것을, 즉 다시 녹았던 것이 다시 얼음으로 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설탕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얼음이 더 빨리 녹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염화칼슘이 소금보다 더 많은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소금보다는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 제설 효과가 가장 좋게 됩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화학적인 내용으로 좀 더 보강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대체로 물에 잘 녹습니다. 잘 녹는다는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물 분자에 둘러싸여서 쉽게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방금 보고 온 CaCl2, 즉 염화칼슘이죠. 이 염화칼슘이 물에 녹게 되면 Ca2 플러스에 ECl 마이너스라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물에 녹게 되면 물 분자로 둘러싸여서 쉽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나누어진 것들은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다시 얼음이 되려면 규칙적인 배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규칙적으로 따닥따닥 붙어있는 고체 상태로 배열이 되려면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바로 물 분자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염화칼슘보다는 소금이 잘 얼음을 녹이지 못하는 이유는 소금은 NaCl이죠. NaCl을 물에 녹게 되면은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학식에서 살펴보면 CaCl2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 1개에 음이온 2개가 만들어지잖아요. ECl 마이너스니까요. 그런데 소금 같은 경우에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라고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 각각 하나씩만 만들어지죠. 이온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음을 녹이는 속도도 달랐던 겁니다. 자, 이제 이해되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얼음을 빨리 녹이는 염화칼슘을 제설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제설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밑에 있는 자료 2번에서 가번 그림과 같이 피해를 주거나 나번 그림 같은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좀 더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점들을 찾아서 분석 및 정리 1번에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겨울철에 염화칼슘 제설제가 뿌려진 도로 위를 주행한 자동차는 바닥과 타이어 휠 부분을 깨끗이 닦아야 하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염화칼슘을, 이런 문제가 있는 염화칼슘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설제, 자, 이것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지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조사 및 토의 1번에다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한 여러 가지 조건들 있죠? 위에서 내가 친환경 제설제로서는 이것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딱 부합하는 실제 친환경 제설제로 사용되는 물질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염화칼슘 대신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질이 무엇인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찾아서
2번에다가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지금 온라인 상이라서 실제로 발표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친환경 제설제 뭐뭐뭐라고 그 명칭만 하지는 말고요. 내가 실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2번에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세요. 자, 3번은 다른 모둠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니까요. 이 3번은 우리가 서로 듣지를 못하니까 정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3번은 제외하고 위에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한번 조사해서 작성을 해보고 작성이 다 된 친구들은 46쪽과 47쪽 글씨가 잘 보이도록 각도를 잘 맞춰서 가까이서 찍어가지고 46쪽, 47쪽을 과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